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실시됩니다. 첫날이었던 어제는 12.14%의 투표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민주당과 통합당 지도부는 양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 격전지에 집중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외출 제한 등의 규제를 성급하게 해제한다면 코로나19의 재발을 부를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대로 떨어지고 대구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환자 수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경솔하다며 선거운동과 부활절 등이 겹친 이번 주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 사전투표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무려 12.14%의 투표율로 지난 총선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 마스크도 챙겨야 합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 시작 3시간 만에 동시간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오후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최종 투표율 12.14%,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 5.45%의 2배를 넘겼고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대선의 11.7%도 갈아치웠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8.18%로 제일 높았고 대구가 10.24%로 제일 낮았습니다. 코로나19로 투표 절차 좀 복잡해졌지만 시민들은 되려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오히려 되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가지고 되게 쉽게 했어요. 전에 했던 투표보다 더 그냥 쉬웠던 것 같아요. 나올 때는 좀 대기 시간도 길고 줄도 길 줄 알았는데 순조롭게 뭐 한 5분도 안 걸려서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별 문제 없이 잘 진행했던 것 같아요. 다만 50cm에 이르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비슷비슷한 이름이 있어갖고 어떤 확실한 그거 모를 때에는 그 어디 찍을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죠?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오자 정치권은 놀라움 속에서도 유불리 계산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투표장에 나왔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조태음 기자입니다. 구민회관에 늘어선 줄 사전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덜 붐빌 때를 택했다고 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출근한 김에 어차피 외출했으니까 사전투표하고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붐빌 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한가할 때 하려고 나왔. 여야 계산 복잡한데 어떤 유권자가 많이 나왔는지가 관건입니다. 30, 40대가 많이 나왔으면 진보 성향 정당이, 60, 70대가 많으면 보수 성향 정당이 유리합니다. KBS 여론조사에선 28.2%가 사전 투표하겠다고 했는데 30, 40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본인을 진보라 밝힌 유권자가 중도나 보수 유권자보다 사전투표 의향이 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이 높으니 일단 민주당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통합당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 생각하셔도 투표를 해야 민주당과 시민당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우리 미래 형제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꼭 보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난 극복을 응원하는 유권자가 많이 나왔다고 했고 통합당 관계자는 지지층이 지난번보다 많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땐 상당수 지역에서 사전투표 결과와 최종 결과가 일치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은 선거 때마다 판세를 좌우하던 곳이죠. 과반을 넘길 거라던 민주당은 전국이 다 박빙이라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집결한 곳, 박빙 승부가 벌어지는 충청권이었습니다. 이낙연! 이제 싸울 사람 대신 일할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일로 밤을 새는 그런 국회로 만들어 주셔야
국민 여러분이 지금 겪으시는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충청 거점을 훑으며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말씀하는데 금방 알겠더라고요. 해드리겠습니다. 과반을 넘볼 수 있다던 그제와 달리 어제는 전국이 다 박빙이라며 도와달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제1당이 되려면 아직 2%가 부족합니다. 박빙인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열린민주당이 자신들 표를 잠식한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이른 만큼 이와 뜻을 달리하는 정당의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역시 충청권 유세에 집중한 민생당은 비례정당은 가짜정당이라며 국민의당을 언급했습니다. 안철수당, 여기도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왔다. 개혁 보루 역할을 할 수 있게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민생당은 전남, 정의당은 경기 고양에서 지원 유세를 벌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신발까지 벗고 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혜진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또 수도권이었습니다. 최대 승부처 집중 공략에 나선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계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이 가려져 있다며 국민들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일반 국민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잘못된 것을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연일 서울 종로 곳곳을 돌며 한 표를 호소한 황교안 대표.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했는데 종로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엎드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발까지 벗고 10초 넘게 큰절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막말 논란과 이낙연 후보에 밀린다는 여론조사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우리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부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쉽지 않습니다.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도 과반 의석 확보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게 과반 의석을 확보해 주셔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실정과 무능을 심판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의 핵심은 정치권의 인기 영합주의를 뿌리 뽑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은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오늘도 수도권을 집중 공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전 세계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불과 8일 만에 2배로 증가한 것인데요. 유럽에서는 감염 확산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각국 정부는 봉쇄 조치를 잇따라 연장했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 1월 초 중국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이래 90여일 만. 최근 일주일 새엔 사망자가 최고 10%씩 증가해 누적 5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8일 만에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중 6만 9천여 명이 유럽에서 숨졌고 이탈리아가 1만 8천 명이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감염 둔화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이동 제한령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북부 밀라노의 양로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집단 사망이 발생하는 등 안심하긴 이른 상황. 한 달이 넘은 격리 생활은 가톨릭 최대 축일인 부활절 풍습도 바꿔놨습니다. Sarà faremo Pasqua soli, vedremo le nipoti e i figli in videoconferenza. Molto triste, però la situazione è quella che. 봉쇄 완화로 기울었던 스페인도 일단 2주 연장을 논의 중이고 포르투갈은 국가 비상사태를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규제 완화가 잇따르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급한 해제가 바이러스 재발을 부를 수 있다며 거듭 경고했습니다. Lifting restrictions too quickly could lead to a deadly resurgence. The way down can be as dangerous as the way up if not managed properly.
한편 1년 전 대형 화재로 소실됐던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선 부활절 기념 행사가 열리면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숨지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미사가 진행됐습니다. 노트르담 보건공사는 감염 우려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이번 주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국은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 진정세가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는 가이드라인 완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당국자들은 아직 완화할 때가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철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50만 명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최근 열흘 사이 매일 2만에서 3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탓입니다. 현재로선 과연 언제쯤 정점을 찍고 추세가 꺾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일부 감염 밀집 지역에서 완화 조짐이 있고 이탈리아처럼 미국도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It's really about the encouraging signs that we see, but as encouraging as they are, we have not reached the peak. 미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인 파우치 박사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할 때는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is is not the time to feel that since we have made such important advance in the sense of success of the mitigation, that we need to be pulling back at all.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사망자 수가 10만 명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우치 박사가 지난주 사망자가 최대 24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던 것에 비하면 낮아진 전망치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흑인들의 코로나19 확진율과 사망률이 급증세입니다. 애담스 공중보건 서비스단장은 최근 흑인 확진자들의 사망률이 경각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지난달 중순까지도 부활절까지는 경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했다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연장해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을 이틀 앞둔 현지 시간 10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뉴욕주만도 17만 명을 넘어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확진자가 많습니다. 이 사망자 숫자도 늘면서 뉴욕시 인근 묘지섬에 시신이 집단 매장되는 모습까지 공개됐는데요. 이런 암울한 소식만큼이나 발표되는 각종 경제 지표와 경제 전망도 어둡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뉴욕시 브롱크스 북동쪽 인근의 섬입니다. 긴 구덩이 안에서 방호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수십 개의 소나무관을 묶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나중에 이장을 원할 경우에 대비해 관 위에 망자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뉴욕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7천 명을 넘어서자 예전 무연고 묘지로 썼던 섬에 시신을 감매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뉴욕시 안에 있는 시신 안치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I've had to turn several clients away for this time until we clear some people out.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뉴욕주는 17만여 명이 감염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확진자가 많습니다. 급증하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만큼 경제 지표도 암울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2월보다 0.4% 하락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이후 최대 폭의 하락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와 이동 제한 조치로 기업들이 가격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 향후 몇 개월 동안 디플레이션이 진행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월가의 금융기관들도 어두운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40% 감소하고 이번 달 실업률이 20%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해 지난달 말 골드만삭스의 예상과 유사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내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전문가들이 2차 유행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서 마음을 놓기에는 일러 보입니다. 김재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확인된 이후 감염이 확산돼 온 대구. 52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29일에는 확진자가 650명을 넘어 정점을 찍었고 3월 초에는 300에서 500명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를 잘한 사례, 특히 한국 중에서도 대구를 잘한 사례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집회와 이동이 크게 늘었고 해외 유입 확진자와 요양병원 등의 집단 감염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자율 통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2차 대유행 등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관주도형에서 시민 참여형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완료한 다음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수칙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하고 이 내용들을 시민들이 함께, 업체들이 함께 지키는 시민단체와 중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 대책위는 다음 주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봄꽃의 유혹도 있고 선거 일정에 일요일은 또 부활절이죠. 보건당국은 자칫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면서 강력한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송금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벚꽃길 통행로가 막혀 자전거들이 돌아 나옵니다. 어제까지로 예정됐던 국회 인근 통행 제한이 이틀 더 연장됐습니다. 3주째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말이 돼가지고 여기 나들이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데 혹시라도 넘어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 오시면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단 감염의 불씨는 곳곳에 남아있다며 계속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환자 발생 숫자에 불과할 뿐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섣부른 예단을 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는 데다 사전투표와 선거운동, 종교 행사인 부활절을 맞아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이번 주말이 고비란 겁니다. 조치들이 느슨해지면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듯이 언제든지 지역사회 대규모 유행과 이에 따른 의료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사망자의 증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명대로 줄었던 싱가포르는 열흘 뒤 14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발생했던 폭발적인 2차, 3차 감염 상황도 이번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자 95명을 적발한 방역당국은 해열제를 먹고 입국 검역을 통과한 10대 남성을 검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도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전국 8개 생활치료센터에 투표소가 설치돼서 주로 경증 환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 7만 명쯤 되는 자가격리자들을 어떻게 투표에 참여시킬지는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의 한 생활치료센터. 증상이 가벼운 확진 환자들이 격리 생활하는 곳입니다. 건물 밖에 마련된 투표소에 먼저 의료진과 지원 인력들이 간격을 띄우고 줄을 섰습니다. 비닐 장갑을 낀 채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레벨 D 방호복을 입은 사무원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자들도 마스크와 비닐가운,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환자들은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과 선거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투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모든 투표 과정이 마무리되면 이곳에서 사용한 물품은 폐기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전국의 생활치료센터 8곳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서울과 경기의 각 한 곳, 나머지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 중인 코로나19 경증 환자 466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합니다.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이번 사전투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방역상 위험과 관리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부는 다음 주 15일 본투표에는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4월 15일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유권자들과는 그 동선이나 시간대를 분리를 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수반될 예정입니다. 선거일까지 최대 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구체적인 본투표 참여 방법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국경을 봉쇄한 쿠웨이트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교민 225명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 중인 쿠웨이트 정부가 처음으로 한국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면서 이들을 태워갈 쿠웨이트 항공의 특별기를 인천공항에 보내는 길에 우리 교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의한 결과입니다. 교민들이 탄 쿠웨이트 항공 KAC1131 편은 현지 시각 어제 오후 2시 반쯤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출발해 새벽 5시 4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귀국한 교민 225명은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네, 4.15 총선 사전투표는 오늘까지입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사전투표장을 찾았는데요. 손소독제도 열심히 뿌리고 나눠준 일회용 장갑도 끼고 투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투표장에서는 줄이 너무 촘촘해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와서 투표를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투표장 풍경 우한솔 기자가 전합니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사전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손소독제를 뿌려주고 일회용 장갑 2장을 일일이 나눠줍니다. 장갑 끼시고 2층 올라가셔서 투표하세요. 사회적 거리 좀 이렇게 띄워주세요. 열 감지기를 거쳐야 기표소로 갈 수 있는 사전투표는 모두에게 처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소하긴 했는데 그렇게 뭐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엔 사람들이 몰려 1m 이상 거리 두기,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줄이 너무 그냥 빡빡이 서가지고 밖에까지 줄 서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불안했어요. 미끄러운 일회용 장갑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고 장갑을 끼고 하다 보니까 미끄러워져 갖고 2번을 찍었다. 그 옆에다가 좁은 칸에다가 그걸 찍기 위해서 미끄러지는데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투표를 못하는 것처럼 잘못 안내받아서 화가 난 시민도 있었습니다. 소진을 하고 구매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참정권을 제한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관위는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잘못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스크가 없을 경우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소독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빚어진 사상 초유의 방역 속 사전투표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또다시 세월호 막말 파문을 일으킨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통합당이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습니다. 차 후보는 선거 완주 의지를 밝혔고 당 선대위원장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당대표는 심야 입장문을 내고 차 후보는 더 이상 당의 후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부랴부랴 소집된 통합당 윤리위원회. 차명진 후보가 모습을 나타냈는데 거침없었습니다.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제명할 것 같았는데 결론은 탈당 권유였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차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한 방어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임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탈당 권유는 제명보다 낮은 징계로 당사자가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하게 됩니다. 결국 차 후보, 나흘 남은 총선 출마 가능해졌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의 그 미친 질주를 막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벼랑 끝에 있는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루 전에는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해봤다고 한 김종인 선대위원장.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리위원들의 판단 능력이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차명진 후보를 통합당의 후보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황교안 대표는 오늘 아침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차 후보의 제명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된 분들과도 좀 상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된 막말의 장본인에게 공천장을 쥐어준 통합당. 이번엔 총선 완주 기회를 줬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번 총선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죠. 거대 정당들의 비례용 위성정당 논란으로 이 연동형 비례제가 빛이 발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소수 정당들은 작지만 큰 뜻을 품고 뛰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만들어진 급조 정당 논란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조지영 기자입니다. 불평등을 갈아엎으려고 포크레인을 몰고 왔습니다. 지역구 59곳에 후보를 낸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 8명 냈는데 1, 2번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나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비해 착실히 준비해온 정당들. 역시 비례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기후국회를 만들겠다는 9년차 정당 녹색당.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토건, 건설, 화석에너지 산업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청년 정치를 세우겠다며 2017년 창당한 미래당 등입니다. 최저임금 받으면서 정말 일하는 국회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정당들, 보수 정당 중에도 여럿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심판을 내세우며 미래통합당과도 선을 그은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 태극기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바로 우리공화당입니다. 친박신당에 표를 주셔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유를 드릴 수 있다고. 미래통합당의 제2 위성정당을 자처한 당도 있습니다. 2번, 9번 공성으로 문재인 정권의 포갑에 맞서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35개의 정당이 경쟁 중인 상황. 다양한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데 상당수가 급조된 일명 떴다방 정당입니다. 비례의석 받으려면 정당 득표율 3% 이상 돼야 하는데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와 함께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전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와 눈이 예상됩니다. 또 호남 지역에도 소나기가 지날 텐데 이 지역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는 5에서 최고 20cm 정도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남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5에서 최고 30mm 정도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는데요. 지금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화재 예방에 힘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린 뒤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 기온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활절과 총선만 잘 넘기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도 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9일째. 전체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아래로 떨어지고 대구에선 한 명도 나오지 않자 문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조마조마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부활절과 총선만 잘 넘긴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부활절과 나흘 뒤 총선 뒤에도 요즘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고강도 거리두기는 완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학교 개학과 재택근무 등 일상생활 상당 부분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구 시민과 국민 여러분이 모두 고생하셨다며 조금만 더 힘내자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면서 감염병 치료에 수십억 달러를 기부한 빌 게이츠 이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자신도 한국을 보고 배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여러 나라의 진단 키트를 지원해주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 성공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 보급에서도 빌 게이츠 재단과 협력하자고 말했고 빌 게이츠 이사장도 한국의 개발 상황을 찾아봤다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확진자의 동선 파악이 중요하겠죠. 이걸 단 10분 만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가동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확진자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이동 경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몇 시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확진자들의 동선을 함께 분석해 감염원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선 분석에 걸리는 시간은 단 10분. 휴대전화의 GPS 정보와 카드사 결제 내역 등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정보가 결합된 데이터 덕분입니다. 기존의 역학조사에 걸렸던 시간은 24시간 정도. 어떻게 이렇게 신속한 분석이 가능해진 걸까? 기존에는 경찰청을 통해 통신업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정보를 요청하고 허가도 기관을 통해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시스템에선 클릭 한 번으로 28개 기관에 연계된 정보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속 정확성이 더 향상된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 기자들은 이 시스템을 세계 최고로 평가하는지, 다른 나라와 공유할 계획이 있는지, 또 감시기술 남용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등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국토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만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대통령 직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면 모든 개인정보는 파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수도권 최대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구로 콜센터에선 여기서 일하다 감염된 상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인데 관련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100명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서울 구로 콜센터. 이곳에서 일하다 감염된 상담사 A씨는 지난달 2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원 사이 간격이 좁아 감염원에 노출되기 쉬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의 끝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콜센터 업무 특성상 밀집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비말 등에 노출돼 업무와 감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평균 임금의 70% 수준으로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됩니다. 보통 감염성 질병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해 결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공단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되게 되면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확진자 동선을 가지고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올렸고 정확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대체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 A씨처럼 감염원에 노출되기 쉽고 가족 등 업무 이외의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건수는 모두 4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산재 신청과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봄에 한창 성수기를 누려야 할 체험 농장들이 운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마저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사실상 소득이 거의 없어서 체험 농장 운영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새끼 돼지의 각종 묘기를 선보이는 체험 농장. 사육사들이 새끼 돼지를 교육합니다. 장난감. 자, 꺼내주세요. 연 10만여 명이 찾는 곳이지만 현재는 거의 폐업 상태입니다. 이곳 돼지 농가에는 평소 3월에는 4,000명이 넘는 손님이 오지만 올해 3월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통상 3월부터 6월까지 이곳을 찾은 체험객은 6만여 명. 하지만 개강도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체험객이 끊기자 올해 매출 손실은 3억 원에 달합니다. 8월까지는 견뎌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직원이 12명 있다가 지금은 2명 남기고. 학생 등을 상대로 허브 농원을 운영하는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7만 명 이상이 방문했지만 올해는 아예 열지도 못했습니다. 어린 꼬마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체험거리, 체험 원재료들을 잔뜩 준비를 해놨는데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농촌진흥청은 소세지나 허브차와 같은 체험농가 관련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수 제품 홍보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돕고 있습니다. 체험사업장에 도움도 드리고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로 건강도 챙기는 농촌진흥청은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험농장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최근 PC방 영업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매출이 급감해서 폐업을 준비하던 한 PC방에서 업주가 매장에 CCTV를 돌려봤는데 황당하게도 아르바이트 학생의 범행이 있었습니다. 조진영 기자입니다. 동전을 바꿔주고 금고에 넣어야 할 돈이 주머니로 들어가고 음식값으로 받은 1,000원짜리도 반쯤 접혀 어김없이 주머니로 향합니다. 급기야 금고를 열고는 대놓고 만원권 여러 장을 챙깁니다. 청주의 한 PC방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아르바이트생의 범행입니다. 나중에는 이를 도우러 온 친구까지 합세했습니다. 이들은 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이 담긴 금고에 손을 댔습니다. 매장의 음식도 마음대로 꺼내 먹고 현금 결제한 주문은 취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PC방 업주는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 매출이 준 이유가 코로나19 여파 때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카드로 긁어서 그런 거는 취소가 안 되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했는 거에 취소 내역은 없는데 현금 결제만 손님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취소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음료수를 받고 나서 주문 취소가 되길래 이게 뭔 문제가 있는 건가 했는데 음료수를 주시고 돈을 가져가시길래 상관없겠구나 싶어서 그냥 넘긴 게 있어요. 하지만 판매 기록이 없어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코로나19 여파에 황당한 피해까지 겹친 업주는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하고 아르바이트생 A씨 등 2명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네, 힘들기는 아프리카 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다가 메뚜기 떼 창궐로 인한 농작물 피해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소식 박석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의 키베라 지역입니다. 구호 식량을 받기 위해 수천 명이 모여 아수라장입니다. 코로나19로 통행 금지가 실시되자 일자리를 잃고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층입니다. 구호 식량을 한 봉지라도 더 챙기려다가 서로 뒤엉켜 쓰러지면서 여기저기서 의식을 잃은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3,000여 명, 사망자는 670여 명인데 민주 콩고에서는 에볼라까지 재발했습니다. 게다가 케냐와 에티오피아 등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메뚜기 떼까지 기승입니다. 지역 주식인 카사바가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마비되면서 살충제 공급도 막힌 상황입니다. For example, when you want to load an airplane early in the morning, there is also the restrictions of timing and also locating the swamps because of the curfew. 70년 만에 최악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다음 달 부화가 시작되면 여름 농작물 수확철엔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식량기구는 현재의 상황이 식량 안보에 대한 전례 없는 위협이라며 난민 발생과 긴장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일당 가운데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일부 연예인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돈만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배우 주진모 씨의 휴대전화가 해킹됐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문자와 사진이 유출됐고 금품을 달라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 씨의 소속사는 밝혔습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 등 연예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고 수사에 착수해 2달여 만에 피의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공갈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 피해자는 모두 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실제로 돈을 보냈는데 금액이 6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박 씨 등은 중국에 있는 공범의 지시로 연예인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뒤 중국으로 송금했는데 피해자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당했습니다. 자신이 주 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했다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주빈의 범행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며 주범이 중국에 있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스타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중국에 있는 공범을 특정한 상태로 중국 당국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사건과는 별개로 중국에 있는 일당은 받은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범죄도 저질렀는데 이들의 지시로 돈을 보낸 2명도 붙잡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며칠 전 부산에서 발생한 하수도 공사장 가스 질식 사고 원인으로 쓰레기 폐기물이 지목됐습니다. 과거 불법으로 사고 현장에 매립된 건데 당시 작업자들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아서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작업자 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하수도 공사장입니다. 경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4m 아래 맨홀에 들어가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고 직후 맨홀 안에서는 일산화탄소가 허용 기준치의 2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이곳에 매립된 불법 쓰레기 폐기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에서 생긴 메탄가스가 있는 상태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다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쿨킹을 하게 되면 안에서 이제 가스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불이 들어갔을 때는 큰 폭발로 이어지고 그 폭발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유독하게 되는 거죠. 목격자들도 상당히 강한 폭발음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거 그런 소리 같은 그런 게 들려가지고 손에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순간 지진인 줄 알았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며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며칠씩 하루에 해봐야 한 1m 내지 1.5 정도밖에 안 돼요. 나가는 거리가. 그러니까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공사를 발주한 부산시는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시공사 등의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동포인 피해자들의 유족과 장래 문제 등의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K리그 개막을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리는 새내기 감독이 있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김남일 성남FC 감독인데요. 현역 시절의 별명인 진공청소기를 떠오르게 하는 축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박주미 기자입니다. 김남일은 예술축구의 핵 지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한 압박과 거친 수비로 수비형 미드필더의 새로운 장을 연 진공청소기 김남일. 그런데 감독으로서 보여줄 축구의 핵심은 수비가 아닌 공격입니다. 한층 강력한 공격을 몰아쳐 상대 수비를 쓸어버리는 이른바 김남일표 진공청소 축구입니다. 리스크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상대를 좀 더 힘들게 하고 상대 수비를 파괴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K리그 통산 90골을 터뜨린 베테랑 공격수 양동현을 영입했습니다. 또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함께 뛴 19년차 골키퍼 김영광을 데려와 수비에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이 저는 떨어졌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동현이 같은 경우는 또 올해 10골 이상 해줄 거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3살 K리그1 막내 사령탑인 김남일 감독의 매력은 예상 외로 거친 남자가 아닌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빠따 형님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신 적도 없고 선수들에게 다그치신 적도 없고 겪어보시면은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난 시즌 9위에 머문 성남의 상위 스플릿 진출을 목표로 한 김남일 감독이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전남 신안군이 튤립 축제를 위해 정성껏 키운 튤립 100만 송이를 모두 다 잘라냈습니다. 튤립 축제는 코로나19로 일찌감치 취소됐지만 혹시나 꽃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 12km에 달하는 대광 해변을 따라 튤립 공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빨강부터 노랑까지 형형색색으로 만개한 튤립을 꺾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학교 운동장 3개 정도 면적의 공원에 핀 튤립 100만 송이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사람 손으로 꺾는 이유는 줄기와 뿌리를 남겨둬야 내년 축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달부터 키웠고요. 지금 4월 달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키웠고 지금 이러고 13년 만에 튤립 거의 축제 하기 전에 13년 만에 처음 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엄청 안 좋지라. 원래였으면 알록달록한 튤립들로 가득해야 할 광장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초록색 잎만 남았습니다. 애주중지 키운 튤립을 꺾는 이유는 관광객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열흘간 열릴 예정이던 튤립 축제는 취소됐지만 관광객이 대거 몰릴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고립된 섬이다 보니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섬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꽃이 남아있으면 관광객들이 축제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여기 축제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신안군은 꽃이 시들기 전에 꽃대를 일찍 제거하면 다음 해에는 더 아름다운 꽃이 핀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볼만한 튤립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소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발열검사와 마스크 착용은 물론 손소독에 비닐 장갑까지 착용해야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방역 절차에다 평일인데도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나왔습니다. 이런 참여 열기 덕에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지난 20대 총선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15일 본투표 대신 사전투표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면동마다 1개씩 모두 3,50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1m 이상 떨어져 줄을 서고 발열 검사와 손 소독을 한 후 일회용 비닐 장갑을 낀 채로 투표에 들어갑니다. 비닐 장갑은 투표소에서 제공하지만 마스크는 본인이 지참해 줄 것을 선관위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37.5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임시 기표소에서 별도로 투표합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사전투표는 각종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확산이라는 비상 상황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때보다 유용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는 기저질환자나 노령층은 본투표보다 사람들이 훨씬 적은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 비상에 정치권의 각종 혼탁 양상까지 겹치면서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야 정당이 경쟁적으로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투표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어제 사전투표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되는 사전투표는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를 살리면서도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실시됩니다. 첫날이었던 어제는 12.14%의 투표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민주당과 통합당 지도부는 양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 격정지에 집중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외출 제한 등의 규제를 성급하게 해제한다면 코로나19의 재발을 부를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대로 떨어지고 대구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환자의 수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경솔하다며 선거운동과 부활절 등이 겹친 이번 주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전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주말인 오늘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지역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호남 지역에도 내일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이 지역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오늘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는 5에서 최고 20cm 정도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비가 내리는 제주도와 남해안, 남부지방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오늘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 광장 마치겠습니다. 정규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19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